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당신은 낯선 노인 하나를 마주합니다. 깊게 패인 주름보다 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진 눈동자와 어딘지 모르게 비굴해진 인매입니다. 사람들은 노후의 가난이 가장 무섭다고들 말합니다. 당장 내일 쓸 돈이 없고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며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못 가는 처지를 비관하곤 하지요.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인생의 부침을 지켜본 이 작가의 눈에 비친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잔고에 맞춰 당신의 영혼마저 얄팍해지는 것, 바로 품격 없는 가난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이 당신의 태도까지 갉아먹기 시작할 때 그것은 비극을 넘어 추함이 됩니다. 지하철 무료 승차권 한 장에 목숨을 걸고 줄을 서며 무례하게 앞 사람을 밀치거나 남의 집 경조사에서 뷔페 음식을 몰래 싸오는 행동들, 혹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 젊은 사람들에게 억지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모습 속에 과연 과거에 당신이 꿈꾸던 어른의 모습이 한 자락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질 듯한 기계가 있었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았으며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후라는 막연한 공포 앞에 비굴해진 나머지 정작 지켜야 할 자존심은 넝마처럼 내던지고 단돈 몇 푼의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자식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이유가 정말 당신이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만날 때마다 돈 타령을 하고 과거의 희생을 훈장처럼 내밀며 보상을 요구하는 그 구차한 기운 때문입니다. 품격 없는 가난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당신의 말투를 오염시킵니다. 늘 남을 헐뜯거나 신세 한탄을 일삼게 만들고 모든 대화의 끝을 돈으로 귀결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외양을 무너뜨립니다. 깨끗한 셔츠 한 장 세탁해 입는 귀찮음조차 돈도 없는데 무슨 이라는 비겁한 핑계 뒤로 숨어버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당신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가치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끼 살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계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노년의 추함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돌아온 것은 이토록 시리고 비루한 현실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혼자서도 고귀하게 서 있는 법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품격이 절로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산 품격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진짜 품격은 결핍 속에서 비로소 그 본연의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망함과 자괴감은 당신의 통장이 비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기만의 가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은퇴 전의 직함이나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걸치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옷은 이미 해졌고 당신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숭이 상태에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오직 당신이라는 인간이 가진 본연의 향기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예의를 잊고 가난하다고 해서 청결을 포기하며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세상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대접해 주겠습니까? 1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지 못해도 정성껏 우려낸 찻잔 하나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마음. 명품 옷을 입지 못해도 항상 단정하게 매만진 매무새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완성하는 품격이 됩니다. 지난 세월, 당신은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 고생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품격 있게 흘리십시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걸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처한 그 초라한 방 한 칸이 당신의 우주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루한 불평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사유로 채울 것인가. 품격 없는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지독한 회한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내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노예처럼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각만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유일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면 이제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난이라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어 구차하게 남은 생을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서늘한 품격을 지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유해져야 한다고,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라며 스스로를 낮추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 유함이 자존심도 없는 비굴함이나 자기 주관 없는 비겁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려야 할 첫 번째 결단은 바로 착한 노인이라는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것을 내면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이웃의 무례함에도 허허 웃으며 넘기는 것이 어른의 여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착함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한 것은 존경이 아니라 만만한 상대로 여기는 세상의 시선뿐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치부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여깁니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약해진 노년에게 가해지는 세상의 무심함은 더욱 날카로운 법입니다. 이때 당신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단호하고 서늘한 선의 긋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우아한 이기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몰상식함이 아닙니다. 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모든 저질스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으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 밥값을 빌미로 눈치를 보고 원치 않는 농담에 억지로 비위를 맞추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서 얻는 공허한 위로보다 차라리 홀로 깨끗한 공원을 거닐려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부유한 삶입니다. 가난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자산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발적 고독이지 사람들과의 구차한 유대감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로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현재를 살 능력이 없는 패배자임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의 내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어떤 향기를 풍기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록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수십 년 전 유행이 지난 낡은 코트일지라도 그 옷을 정갈하게 다려 입고 꼿꼿한 허리로 앉아있는 노인에게서는 과거의 직함 따위는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위엄이 느껴집니다. 돈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의 곳간까지 비워둔 채 과거의 찌꺼기만 씹고 있는 당신의 빈곤한 정신을 부끄러워하십시오. 진정한 결단은 관계의 과감한 정리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의 경제적 처지를 은근히 비하하며 동정 어린 시선을 던지는 친구들, 혹은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찾아와 의무적인 안부만 묻고 떠나는 자식들, 그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며 매달리는 행위는 당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서운함은 가진 것이 없는 약자가 부리는 투정입니다. 진짜 강자는 서운해하기보다 고요해지는 길을 택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지 않는다면 그만큼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 늘어난 것에 감사하십시오. 고독은 가난한 자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지겠지만 품격 있는 자에게는 성소와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누군가를 찾는 것은 영혼의 구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결단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옷을 챙겨 입으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방 안은 늘 햇살이 드는 곳처럼 청결하게 유지하고 혼자 먹는 간단한 식사라도
정성을 다해 차려내십시오. 이러한 사소한 일상의 의식들은 당신이 아직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당신이 스스로를 여전히 고귀한 존재로 예우하고 있음을 공표하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만은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가난의 전염을 차단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나 라는 패배주의적인 언어를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추방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도서관에서 지혜를 탐닉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고전 음악의 깊이에 침잠할 수 있으며, 돈이 없어도 저무는 노을의 장엄함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품격은 지갑의 두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높이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이 단호한 작별과 새로운 결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비루한 생존의 투쟁에서 위험 있는 생의 찬미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웃지 마십시오. 대신 고귀하게 고독해지십시오.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본이 권력이 된 이 시대에 돈이 없고 나이 든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시선은 날카롭고도 오만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낡은 옷차림이나 거친 손마디를 보며 당신의 인생 전체를 함부로 재단하려 들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돈이 없으니 목소리를 낮추고 가진 게 없으니 고개를 숙여야만 비로소 대접받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당신이 비굴하게 굴수록 세상은 당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으며 만만한 먹잇감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진짜 반격은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천박함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서늘한 품격입니다. 반격의 핵심은 바로 결핍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아무런 결핍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가 무언가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거나 눈치를 볼 때 비로소 그를 통제하고 무시하려 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돈 몇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마치 황제의 만찬을 즐기는 듯 평온하고 우아하다면 당신을 비웃으려던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믿고 저토록 당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 상대의 계산기를 고장 내버리는 그 당당함이야말로 품격 있는 자가 발휘하는 첫 번째 공격입니다. 돈 없이도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의 활용입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거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지금의 가난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떠들수록 당신의 가난은 냄새를 풍기며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자신의 처지를 구차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이나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며 현재의 빈틈을 메우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상대의 눈을 조용히 응시하며 품위 있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짓는 고요한 미소는 수조 원의 자산보다 더 큰 권위와 신비감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그들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보일 것이고, 그들은 감히 당신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해 스스로 예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거나 은근히 멸시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즉각적인 감정 대응 대신 우아한 무관심으로 일관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상대의 공격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 닿았음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혹은 참 재미있는 시각이네요 라는 짧은 한마디면 족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동요시키는데 실패한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이 허공을 가르는 민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격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를 분노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 비열한 게임에 결코 가담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변함없는 평정심이야말로 상대의 무례를 박살내는 가장 날카롭고 우아한 칼날입니다. 진정한 반격은 베풀매 역설에서 완성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받으려고만 하고 인색하며 이기적이라는 세상의 편견을 보란듯이 깨부수십시오. 이것은 거창한 기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묵묵히 줍는 뒷모습처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정신적 사치를 몸소 실천하십시오.
당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 당신의 그 여유로운 태도에 매료되어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면 그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당신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물질의 가난을 정신의 풍요로 압도하는 것, 이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진정한 반격입니다. 이제 자식들에게도 당당히 반격하십시오. 그들이 건네는 푼돈 같은 용돈에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던 비루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용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을 거면 아예 오지 마라 하고 서늘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경제적 지원에 목매지 않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부양가족이 아닌 한 명의 위험 있는 인간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진짜 품격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의 액수가 아니라 부모가 홀로 서 있는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기계와 독립심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품격은 남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쟁취하는 전리품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가난한 노인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고 짓밟으려 할 때 당신은 그 틀을 비웃으며 보란듯이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기계는 낡은 구두 사이로 새어나오는 눈부신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너무도 강렬하여 감히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동정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비정한 세상을 향한 당신의 가장 위대한 반격이며 당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언덕에 올랐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모진 바람이 불던 길이었고 때로는 비루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싶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당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은 손에 쥐고 있는 금부치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며 단련된 당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세상 앞에 그리고 당신 자신 앞에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도 타인의 시선의 포로도 아니며 오직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자유인으로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무언가를 채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남은 본질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걸쳤던 화려한 가식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애쓰던 그 유치한 욕망들, 자식에게 보상받으려 했던 그 간절한 보상 심리까지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당신의 소박하고도 정갈한 본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책 한 권을 읽으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운 영혼을 가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듯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소유를 앗아갈 수는 있어도 당신의 존재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그 고단했던 세월이 이미 당신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스스로에 대한 칭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참으로 잘 살았다. 참으로 애썼다. 그리고 참으로 고귀하게 견뎌냈다 라고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남은 생은 매 순간이 축제여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빛나는 고요한 축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마시는 맑은 물 한 잔에 감사하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풀꽃과 인사를 나누며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생의 유한함을 경외하는 마음. 이토록 숭고한 감각들은 오직 품격을 지닌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은 순간이지만 품격으로 얻는 평온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가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당신의 꼿꼿한 뒷모습이 젊은이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마스터피스가 됩니다. 품격 없는 가난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이제 스스로가 빛이 되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맑은 향기가 퍼지게 하고 당신이 내뱉는 말마다 깊은 통찰이 깃들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하는 고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형제 간의 갈등을 낳지만 정신적인 품격은 만인의 가슴에 영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천국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가난할지언정 비굴하지 않으며
혼자일지언정 외롭지 않고 늙어갈지언정 낡아지지 않겠노라고. 나의 노년은 추락이 아니라 완성으로 향하는 가장 찬란한 비행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선언을 기점으로 당신의 인생 2막은 비로소 막을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고결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당신만의 우아한 걸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이 시대의 진정한 귀족입니다.